18년 만에 연금 개혁. 그만큼 연금 재정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제 다른 연금들도 하나하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저희 걱정마 원바의 사견이 아닌 그동안 정책연구원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원바 첫자들입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같은 타 연금 제도에도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연금들도 하나하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걱정마 원바에서는 기초연금의 추후 방향성과 청사진을 한번 전달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미래 차근차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원바 힘차게 시작합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 최근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연금 개혁안을 도출한 것은 그만큼 연금 재정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늘어나는 노인 인구, 그에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연금 재정은 이제 위기가 아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 역시 앞으로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저희 걱정마 원바의 사견이 아닌 그동안 정책연구원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들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그러니까 7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건 우리 원바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인 분들이 받고 있는데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 기초연금이라는 거죠. 2025년도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최근 2023년 집계된 인원에 비해 13% 정도 늘어난 73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관련 예산도 26조 규모로 16%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정부는 보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밸런스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거의 내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감액 폭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장려하고 연금 체계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수급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연금 수급 대상의 폭을 좁혀서 실질적인 빈곤 노인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데 있어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이라는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는 기존 기초연금의 기준인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노란색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을 뜻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딱 중간값을 뜻합니다. 2015년 부분을 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6%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보다도 낮으니 어느 정도 빈곤 노인 대상으로 잘 지급되고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반면에 현재 2025년 부분을 볼게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3%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의 예상치를 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가는 현상, 100%가 넘어가는 수치가 보이네요. 결국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높다? 결국 결과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 또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DI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아닌 아까 전체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마저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정하는 선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존 수급받던 50%가 수급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위해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능이 중복되어 복잡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작용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복잡한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편안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면 일부 기존 수급자들이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항상 염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금 제도 개정의 문제야말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엄빠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론 형성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도움되는 소식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